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입니다. 태평양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달카날 전투 이후 태평양 전쟁은 잠시나마 소강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이 시점에서 이미 미국에 완전히 넘어가죠. 가달카날을 비롯한 솔로몬 제도는 미국의 본격적인 반격을 위한 발판이자 전진기지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큰 손실을 입은 일본 해군은 뒤늦게야 방어로 전환합니다. 더 이상 미국과의 무리한 소모전 대신 전력 회복에 노력하죠. 하지만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동부 뉴기니에서는 메가드 장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43년 3월 3일 비스마르크해 해전이 벌어집니다. 일본 수상함대는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전멸하죠. 4월 18일에는 일본에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선 시찰에 나선 야마모토 제독이 길목에 매복하고 있던 미군 전투기의 기습을 받아 전사합니다. 이유는 미드웨이 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보안에 실패하여 정보가 미군에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에서 가장 유명한 제독이죠.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를 가리켜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이며 거함 거포주의를 반대하고 앞으로의 해전은 항공기가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만 기습을 통해 항공모함 시대를 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제독은 유명세에 비해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독선적이고 보수적이었죠. 미드웨이 해전을 비롯해 일본 해군의 몰락에는 그의 무리한 작전이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에서는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유능한 인물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적수였던 니미츠 제독조차 야마모토를 제거하면 더 뛰어난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싸움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에서 그보다 더 나은 인물은 없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후임자는 고가 미네이치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야마모토 제독 이상으로 보수적이면서 병사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군함과 항공기는 아끼면서 사이판을 비롯한 각 섬의 수비대에는 죽음을 강요하여 많은 병사들을 무의미하게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1년 뒤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합니다. 연합함대의 마지막 사령관은 도요타 소에무 제독이었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리더였습니다. 그때까지 실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면서 뛰어난 전공이 아니라 영공서열로 그 자리를 차지한 책상물림 장군이었죠. 원래 일본 해군의 오랜 전통은 중요한 전투는 연합함대 사령관이 직접 기함에 올라 진두에서 지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시마 해전에서 도고 헤야치로 제독이 그랬죠. 그러나 도요타 제독은 주요 전투는 물론이고 일본이 패망하는 순간까지 자신은 도쿄의 사령부에 틀어박혀서 부하들만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병사들은 자기들한테는 죽음을 강요하면서 정작 높으신 분들은 몸살이기에 급급하는 양심 없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일본군 내에는 불신과 냉소주의가 만연하죠. 가달카날 승리 이후 미군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점점 가속도를 더하면서 북상합니다. 니미츠 제독과 메가드 장군은 각각 하와이와 뉴기니를 출발하여 도중에 중요한 섬들만 공략하면서 일본 본토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진격합니다. 이것을 섬 건너뛰기 작전, 개구리 뜀뜨기 작전이라고 불렀죠. 미국 본토에서는 항공모함과 전차 비행기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1942년 말부터 3만 톤급 신형 항공모함이 한 달에 한 척꼴로 1만 톤급 호위 항공모함은 일주일에 한 척씩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항공모함이라고 불렸죠. 미국의 주력인 리버티급 수송선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려 2,700척 이상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B-24 중폭격기는 1시간에 한 대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죠. 일본도 필사적으로 군함과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일본은 그제야 미국이라는 괴물을 자신들이 깨었음을 깨닫게 되죠. 전쟁 4년 차인 1944년에 오면 미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설사 일본이 미드웨이 앞바다에 침몰한 정예 항공모함들을 죄다 끌고 나와서 다시 덤빈다고 해도 어림없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일본 지도부는 승리에 대한 한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944년 6월 12일 미 해군은 필리핀 동쪽 2,400km 떨어진 마리아나 제도를 침공합니다. 일본 지도부는 드디어 기다리던 결전의 때가 왔다고 판단하죠. 그동안 금쪽같이 아껴두었던 항공모함 부대가 총출동합니다. 항공모함 9척, 전함 5척, 항공기 450대. 진주만 기습과 미드웨이 해전 당시 나구모 함대를 능가하는 막강한 전력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무려 항공모함 15척, 전함 7척, 항공기 900대였습니다. 질적 차이는 더 컸죠. 미 해군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반면 일본 함대의 승무원과 주동사는 대부분 실전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고급 인력을 모조리 잃었기 때문이죠. 일본군의 인명경시의 대가였습니다. 게다가 전투 직전에는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병력과 배치가 담긴 기밀 서류가 미국에 실수로 유출됩니다. 그런데도 일본군은 작전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손바닥 보듯 만반의 대비를 합니다. 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비행기들이 마리아나 제도의 비행장대를 공습하여 일본 비행기들을 쓸어버리죠. 사흘 뒤 메가데이 미군이 사이판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19일 두 함대가 마리아나 해역에서 만나게 되죠. 먼저 공격에 나선 쪽은 오자와 지사보로 제독의 일본 기동함대였습니다. 오자와 제독은 진주만 기습과 미드웨이 해전을 지휘한 나구모 제독보다 훨씬 유능한 항공전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서도 미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줄줄이 격추당합니다. 이날 하루 동안 벌어진 사상 최대의 공중전에서 미 해군은 겨우 23대를 잃었지만 일본 해군은 출격한 330여 대의 비행기 중 무려 243대가 격추당합니다. 미 해군에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을까요? 전함 사우스다코다에 딱 한 발 명중시킨 게 전부였습니다. 일본 해군의 불행은 계속됩니다. 주력 항공모함인 다이호와 소가쿠가 미 잠수함의 의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가쿠는 3발, 다이호는 1발의 의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 척 모두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침몰합니다. 의뢰가 그렇게 강력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제 의뢰는 일본제보다 위력이 약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일본이 정제하지 않은 원유를 연료로 쓰는 바람에 작은 불꽃에 선체 전체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동남아에는 시추시설은 있었지만 정유시설이 없었습니다. 정유를 하려면 원유를 일본에 보내야 했죠. 하지만 일본의 유조선은 미 잠수함에 발견되는 족족 침몰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석유가 아니냐. 그냥 원유를 쓰면 된다는 것이 일본 해군의 발상이었습니다. 책상물림 장군들의 안전불감증이 대참사로 이어지면서 금쪽 같은 항공모함을 2척이나 날려버린 것이죠. 이제는
미 해군이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226대에 달하는 미 함재기의 맹폭 앞에서 일본 함대는 정신없이 난타당합니다. 이들을 지켜줄 전투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틀 동안 일본 해군은 9척의 항공모함 중 3척이 침몰하고 4척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400여 대가 넘는 항공기를 잃었죠. 남은 비행기는 35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130여 대를 잃었죠. 그중 격추된 것은 5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0여 대는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던 중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불시착했습니다. 비행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조종사죠. 미 해군은 철저히 수색해서 대부분 구조합니다. 필리핀의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승부를 결정지은 해전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승패는 결정나 있었죠. 이제 일본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은 병사들만 죽음으로 내몰 뿐이었죠. 그러나 승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본 해군은 남은 군함을 총동원하여 한 번 더 미국에 도전할 참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자 일본 해군의 무덤이 될 네이테만 해전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